이번 시간에는 장비 보수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도장 장비 유지 보수의 72페이지부터 101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도장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여자 김희진입니다. 오늘도 명쾌하고 친절한 전문가 이재욱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부분에 대해 학습을 하게 되나요? 네, 오늘은 장비 보수하기를 배워보겠습니다. 장비 보수하기요. 그럼 자동차 도장에 쓰이는 장비들을 고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자동차 도장에는 스프레이 부스나 스프레이 건과 같이 자주 사용하는 장비가 있는데요. 제대로 유지 보수하지 않거나 관리하지 않으면 오작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나 관리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비를 보수할 때 관리 대장을 작성하게 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장비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스프레이건을 사용할 때면 초보인 저도 정말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은 스프레이건 관리하는 방법도 자세히 배울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오늘 구체적으로 학습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장비 보수에 대해 먼저 학습하겠고요. 그리고 장비 관리 대장 작성하기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장 작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장비들 어떻게 보수하고 관리하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겠네요. 도장 장비 유지 보수 중 장비 보수하기, 오늘도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장비 보수하기, 오늘의 NCS부터 확인해 볼까요?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장비 보수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NCS. 선생님, 이번 시간에 NCS 학습 모듈의 학습 목표는 무엇이죠? 오늘 NCS 학습 모듈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장비 사용 설명서에 따라 연마기 및 스프레이건을 점검하고 수리할 수 있게 되고, 장비 사용 설명서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분사되는 스프레이건의 캡과 노즐을 점검하고 수리할 수 있게 되며, 장비 사용 설명서에 따라 도료 교반기의 벨트, 체인의 상태를 점검하고 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장비 사용 설명서에 따라 공기압축기, 유압 장치들의 압력을 점검하고 진단할 수 있게 되고, 장비 사용 설명서에 따라 계측 장비들은 작업 전 항상 0점 조정을 실시한 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장비 사용 설명서에 따라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는지 일상 점검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학습을 위한 선수 학습은 자동차 도료에 관한 기초 지식, 전기 기초 지식, 기계 기초 지식, 자동차 도장 이해, 도장 작업 환경 관리입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이번 시간의 핵심 용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에어 구동 장비, 동력 구동 장비, 점검 진단 항목, 진단 보수 기기, 이력 관리입니다. 오늘 학습하게 될 도장 장비 유지 보수 중 장비 보수하기.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음이란 기계, 기구, 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강한 소리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는 데시벨입니다. 진동이란 이러한 기계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합니다. 산업보건안전공단의 기준에 의하면 송풍기와 같은 회전기의 소음 기준은 85데시벨인데, 이는 소음원으로부터 1m 떨어진 곳의 1.5m 높이에서 측정한 소음값입니다. 모든 기계는 여러 가지 부품으로 조합되어 있고, 회전 운동이든 왕복 운동이든 특정 운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 개의 부품이 동시에 움직이거나 두 개의 부품 중 한 개의 부품이 움직이게 되는데, 움직이는 두 개 이상의 부품 사이에는 반드시 마찰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 마모 현상이 나타나며 마찰열이 발생합니다. 윤활은 작동 중인 부품과 부품 사이의 간극에서 이러한 마모와 마찰열을 줄여주고
반복하는 운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윤활유는 열에 의해 그 성질이 변하지 않는 특성을 지닌 내열성 오일을 사용합니다. 연소란 가연 물질이 공기 중의 산소와 접촉해서 열과 빛을 동반하는 산화 현상을 말합니다. 물질이 연소되기 위해서는 가연 물질과 산소 공급원, 그리고 점화원, 이 세 가지 요소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보수 도장에 있어서 분무된 페인트가 양질의 도막으로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열 건조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스프레이 부스에서 사용하는 가열 장치로 일반적으로 버너를 사용하는데요. 버너는 연소의 세 가지 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해 연료를 분사하고 공기를 불어넣으며 정기적인 스파크를 일으키는 점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프레이 부스에 적용하고 있는 가열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간접 가열 방식은 버너에 의해 연소되는 열이 열 교환기를 데우고 이 열 교환기를 지나는 공기가 열을 머금고 스프레이 부스 안으로 유입되는 방식입니다. 둘째로, 직접 가열 방식은 공기가 극기되는 통로 안에서 버너에 의해 연료가 연소되고 연소된 열은 공기 중에 흡수되어 스프레이 부스 안으로 유입되는 방식입니다. 스프레이 부스에서 필요로 하는 열량은 페인트를 스프레이하는 공정에서 필요로 하는 온도로 공기를 데우기 위한 열량입니다. 스프레이 공정은 건조 공정과는 달리 공기가 외부로부터 100% 들어와서 스프레이 부스 내부를 지나 100% 외부로 배출되므로 스프레이 공정 중에 유입되는 공기량과 외부의 온도와 부스에서 요구하는 온도와의 차이값에 비열과 질량을 산입하여 산출됩니다. 단위는 통상 단위 시간당 열량을 사용합니다. 어떤 배관에 물이 있다면 그 배관에 작용하는 물의 압력과 같은 것으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도체 안에서 전하는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두 점 사이에 발생되는 전위의 차이를 전압이라고 하며 단위는 볼트라고 합니다. 전기에는 교류전기와 직류전기가 있는데 스프레이 부스의 모터나 흡진기 등 대부분의 장비는 교류전기를 사용하며 전자저울과 같은 정밀 측정 장비는 교류전기를 직류로 전환해서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교류를 AC, 직류를 DC라고 칭합니다. 전류가 흐를 때 이를 흐르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반대로 유도하려는 힘 또는 그 정도를 저항이라고 하는데요. 단위는 오음을 쓰고 있습니다. 오음은 전압과 전류 그리고 저항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오음의 법칙을 알아낸 독일 물리학자의 이름을 따서 사용하게 된 저항값의 단위입니다. 전선과 같은 도체의 한 단면을 지나가는 전하의 양을 전류라고 하며 단위는 암페어를 씁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도장의 전문가가 되고 싶은 남자 개그맨 현병수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자동차 도장 실습을 해주실 이재욱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또 배우게 될 내용 어떤 알찬 정보를 저희에게 또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멀티 테스터와 장비 보수하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터의 장비 보수하기, 뭐 사용 방법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죠? 네, 테스터하기 사용 방법과 네네. 이용 방법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방법과 이용 방법은 같은 얘기 아닌가요, 우리가?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도 작업에도 또 필요한 자료, 기기 설명을 좀 해주셔야죠. 장비 사용자 사용 설명서, 작업복, 장갑, 명걸레, 세척용 솔, 방진 마스크, 보안경, 안전화, 안전모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뭐 이게 안전에 관련된 어떤 그런 용품들이 좀 필요하고 장비, 공구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네, 있습니다. 장비와 공구로는 멀티 테스터, 청진기, 베어링 풀러, 수공구, 충전시 작업 등 플렉시블 램프, 에어건,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멀티 테스터와 장비 보수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멀티 테스터는 장비의 전기 부분을 점검하고 진단하는 데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측정기로서 일반적으로 전압, 저항값을 측정하고 클램프 미터는 전류값을 측정합니다. 교류인 경우 테스터의 선택 스위치를 V, 볼트 쪽에 놓고 검정색과 빨간색의 두 리드를
측정하고자 하는 각각의 점을 찍어서 전압의 값을 측정하며 배터리를 사용하는 장비와 같이 직류 전기인 경우에는 선택 스위치를 V, 볼트에 놓고 반드시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를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다음은 저항을 측정합니다. 저항 측정 방법은 전압을 측정하는 방법과 같으며 합선, 단선, 누전은 저항값으로 판단합니다. 즉, 저항값이 0이면 합선 상태를, 일정한 값이 나오면 코일 등의 저항값을, 무한대 값이 나오면 단선 또는 절연 상태를 나타냅니다. 누전되는 상태에는 0이거나 얼마간의 저항값이 나타납니다. 두 가닥의 전선을 합선 상태와 누전 상태로 두고 저항값을 측정하는 실습을 해보십시오. 전류를 측정하는 경우 전선을 직기 안에 넣어서 전하가 지나가는 값을 측정합니다. 전압은 전류의 저항을 곱한 값이거나 또는 전압은 전류의 저항을 곱한 값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전압은 전류가 높든 저항이 높든 둘 중 하나만 올라가도 전압이 올라가는지 확인합니다. 전류는 전압이 높을수록, 즉 미는 힘이 셀수록 전류도 높아지는데 저항이 일정한 경우 전압이 높아질수록 전류도 높아지는지, 전류값이 일정한 상태에서 전압을 올리려면 저항값이 낮아지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저항은 물이 흐르는 배관의 출구를 손으로 막으면 수압이 높아지지만 흐르는 물의 양은 적은 것처럼 저항이 높으면 전압이 높아지고 전류는 낮아지는지 확인합니다. 스프레이 부스는 근본적으로 페인트를 분무함으로 배기계통의 필터를 거친다 하더라도 선풍기 날개에는 분진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날개에 분진이 쌓여지면 회전 균형이 깨지게 되어 진동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므로 주기적으로 청소해줘야 합니다. 스프레이 부스의 선풍기를 청소하는 방법은 스프레이 부스의 전원을 반드시 차단하고 안전조치를 취합니다. 직결 선풍기인 경우 폴리플러 등을 사용하여 모터로부터 날개차를 탈거합니다. 벨트 구동식인 경우 모터와 선풍기 측에 걸린 벨트를 제거하고 폴리플러를 사용하여 폴리벨트와 베어링을 탈거합니다. 탈거한 날개차를 끌칼과 브러쉬로 누적된 분진을 긁어냅니다. 청소한 날개차에 손상이나 변형이 없는지 확인하고 탈거한 역순으로 조립합니다. 두 번째는 스프레이 부스 송풍 모터의 베어링을 교환합니다. 송풍기에 장착된 베어링은 소모품이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수명은 좌우됩니다. 베어링의 손상은 모터 코일 소손의 원인이 되므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교환합니다. 스프레이 부스 송풍 모터의 베어링을 교환하는 방법은 과열 센서를 리셋하고 전원이 인입됨에도 불구하고 점화가 되지 않으면 점화 감지 센서를 닦아줍니다. 버너 컨트롤러가 제대로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공기 인입구가 막혔는지 확인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점화가 되지 않으면 버너로부터 전원을 제거하고 버너를 열 교환기에서 탈거합니다. 버너의 화염 토출구에 있는 프레임 디스크가 분진으로 오염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청소합니다. 정기적인 스파크를 일으켜 점화시키는 전극봉을 샌드페이퍼로 닦아주고 간극을 3mm로 조정합니다. 노즐이 오염으로 막혔는지 또는 변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경유 버너의 경우 불완전 연소로 열 교환기 내부가 오염되기 쉬우므로 청소합니다. 분해한 역순으로 조립하고 다시 버너를 가동합니다. 설비, 장비는 물론 사용하는 도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도장 장비는 그 작업 특성상 분진과 페인트에 의해 오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경우 일상적인 점검 없이 계속 사용하다가 고장이 발생하고 나면 허겁지겁 수리해야 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예방 정비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미리 짜여진 점검 정비 계획서에 의해 주기적인 예방 정비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장비별 또는
부문별 사용관리 책임자가 선임되어 책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용자는 해당 장비에 대하여 일상점검 기록부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장비의 점검 정비에 의해 파악된 고장 원인과 처치한 내용은 반드시 기록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이후에 발생하는 고장에 대한 대응에 유용하게 쓰입니다. 필요한 부품이 사전에 확보되어 있으면 효율적인 점검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비에 소요된 부품 정보를 기록으로 축적해가면 재발하는 고장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예방 점검 정비 기록은 월간 또는 분기별로 보고되어 장비 운영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연간 점검 정비 내용을 평가하는 시간을 갖고 개선 또는 장려 사항을 다음 연도의 예방 점검 정비 계획에 반영합니다. 예방 정비의 효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방 정비 활동에는 반드시 청결, 청소, 정리, 정돈이 따르게 되므로 장비가 깨끗하게 유지되고 작업장도 깨끗해집니다. 도장 작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작업자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깨끗한 작업 환경은 작업 효율 증대는 물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합니다. 두 번째는 고장 횟수가 감소합니다. 예방 정비는 장비의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게 되므로 자연히 장비의 고장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작업 손실도 감소합니다. 세 번째는 수리 시간이 단축됩니다. 고장 진단과 수리 시에 과거의 수리 기록으로부터 현상과 원인 관계를 파악하게 되므로 고장으로 장비가 가동을 멈추고 있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네 번째는 비용 절감 및 수익 증대에 효과가 있습니다. 수리비 절감, 수명 연장, 재구매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계획에 의한 예방 정비 활동은 단기적으로는 준비 없이 응급 대처하는 경우에 비해 대략 50에서 60% 정도의 수리 비용을 절약하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장비의 수명 연장으로 장비 비용을 절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비의 폐기 및 재구입에 따라 발생되는 철거와 재설치 기간 동안의 작업 방해에 의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예방 정비에 의해 장비의 성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면 작업 효율의 증대로 나타나게 되고 작업 효율은 생산성 효율이 되며 생산성은 곧 수익 증대로 이어집니다. 여섯 번째는 작업자의 관리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습니다. 작업자가 주어진 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관리하게 되면 그 업무를 수행해감에 따라 관리 능력이 배양되고 관리자로서의 자질을 쌓아가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선생님 또 우리가 또 배워야 되잖아요. 네. 또 어떤 걸 배울까요? 네, 장비 관리 대장과 점검표 작성하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관리 대장, 장비를 관리하는 대장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작성하는 방법, 뭐 이런 거를 또 오늘 배우는 시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작업에 필요한 자료, 기기, 이거 지겹도록 나옵니다.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네, 재료나 자료로는 장비 사용자 사용 설명서, 정기 회로도, 장비 카탈로그, 장비 관리 대장 샘플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또 정말 이게 뭐 맨날 똑같은 질문인 것 같아요. 정말 핸드폰 3년 약정 느낌입니다. 지겹습니다. 장비와 공구 필요한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멀티 테스터, 성능 진단 기기가 필요합니다. 간단하네요. 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장비 관리 대장과 점검표 작성하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장비 관리 대장은 기본적인 사항과 함께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내용과 점검과 진단, 처치 내용을 기록해 둘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장비 관리 대장 작성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장비명을 적습니다. 장비의 이름은 제조회사가 부여한 이름으로 적되 표준어로 적고 수입품인 경우 영문명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장비 일련 번호를 기입합니다. 장비를 관리하기 위한 번호로 사용 부서 혹은 작업 공정에 따라 구분하여 명명합니다. 세 번째는 제조회사와 공급회사를 기입합니다. 제조회사명과 함께 원산지 또는 공급회사명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가능하면 AS 담당자 이름을 함께 적도록 합니다. 네 번째는 제조 및
구입 설치일을 기입합니다. 제조 연도와 실제 도입 설치, 조립 연월일과 함께 구입 가격 및 당시 구매 담당자 이름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고장을 대비해서 예비로 장비를 3월에 구입하고 개봉은 8월에 할 수도 있으므로 실제 설치 조립 일자를 적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모델, 고유 번호 및 규격을 기입합니다. 향후 사후 관리 요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조회사가 부여하는 정확한 모델명과 함께 제조회사가 부여한 고유 번호를 기입하고 장비의 대표적인 사양에 해당하는 규격을 기록합니다. 여섯 번째는 장비의 주요 기능 및 특징을 기입합니다. 구입한 장비의 주요 기능 및 중요한 선택 사양의 내용, 해당 장비를 관리해 가기 위한 특징 및 주의사항 등을 기록합니다. 스프레이 부스를 예로 들면 송풍기의 마력, 풍량, 버너의 종류와 열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사양으로 수용성 페인트 적용을 위한 선택 사양의 종류와 기능 및 해당 장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기록해두면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일곱 번째는 중요 부품을 기입합니다. 장비 가동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부품 명세와 수량을 기록합니다. 여덟 번째는 장비 사진을 붙여 넣습니다. 장비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정면 혹은 측면의 모습을 찍어서 첨부합니다. 이미 사용 중에 있는 장비는 주변을 정리하고 장비 전체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구도로 찍고 장비를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사진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 신품일 때의 모습을 보면 유지관리에 대한 의지를 더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담당자를 정합니다. 주로 사용하는 사람을 관리 책임자로 선임합니다. 열 번째는 점검, 진단, 고장, 수리 기록란을 작성합니다. 점검, 진단, 고장, 수리 기록란을 작성하는 방법은 계획에 의해 점검하는 날짜를 기입합니다. 그리고 담당 업무와 이름을 적습니다. 장비의 상태를 신품의 성능을 100으로 보고 퍼센티지를 표현합니다. 가동 시간을 볼 수 있는 장비는 누적 가동 시간을 함께 적습니다. 점검 내용은 주기적으로 점검함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간 주기, 즉 매주 점검, 2개월 점검 등이 있고 사용 시간 주기, 즉 100시간 사용 시 점검 항목, 300시간 사용 시 점검 항목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장 발생 일시와 고장 부위 또는 부품명을 기록합니다. 고장 진단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제조 또는 공급업체에 의해 진단이 된 경우에는 진단한 방법과 담당자 이름을 함께 적고 확인 사인을 받습니다. 수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 처치 방법과 내용을 적고 처치한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수리하는 데 들어간 장비의 부품명과 제조사와 함께 수리를 위해 부가적으로 사용한 재료도 함께 적고 구입 부품의 경우에는 구입처를 적습니다. 부품비, 재료비, 기술료, 출장비 등으로 구분해서 기록합니다. 장비의 수리에 소요된 일수 또는 시간을 함께 적습니다. 11번째, 관리대장의 작성 내용 중에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고장을 수리한 내용을 형식적이고 수동적으로 기록하게 되면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작성하는 목적에도 맞지 않게 되어 오히려 시간만 낭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비 관리에 대한 의지와 애착심 또는 주인정신을 가지고 작성해야 합니다. 예방정비 점검표는 공기압축기의 점검표를 작성합니다. 스프레이 부스의 점검표를 작성합니다. 점검표 작성 방법은 첫 번째, 작업자가 수행해야 할 점검 교환 주기를 작성합니다. 두 번째, 심층적으로 유지 보수해야 할 구성품의 점검 주기를 작성합니다.
장비관리 대장 작성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장비명을 적습니다. 다음은 장비 일련 번호를 기입합니다. 세 번째로 제조회사와 공급회사를 기입합니다. 네 번째는 제조 및 구입 설치일을 기입합니다. 다섯 번째는 모델, 고유번호 및 규격을 기입합니다. 여섯 번째 장비의 주요 기능 및 특징을 기입합니다. 일곱 번째 중요 부품을 기입합니다. 여덟 번째 장비 사진을 붙여 넣습니다. 아홉 번째 담당자를 정합니다. 열 번째 점검 진단 고장 수리 기록란을 작성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도장 장비 유지 보수 중 장비 보수하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장비 보수하기, 정말 효과적인 작업을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장비를 보수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장비는 물론이고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장비라도 유지 보수와 관리에 신경 써야 필요할 때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장비 관리 대장을 작성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장비를 관리할 수 있게 되죠. 그렇군요. 뭐든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불필요한 시간도 아낄 수 있고 더불어 작업 능률도 높일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배우신 장비 보수하기 잘 숙지하셔서 장비 보수하시는데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자동차 도장 마지막 시간인데요. 어우, 정말 아쉽네요. 그동안 이제 강의 설명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셨죠? 아닙니다. 저도 보람되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좋았거든요. 모두들 그렇게 느끼고 계실 텐데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학습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멋진 자동차 도장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진짜 인사드려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자동차 도장을 학습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